누군가 물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나요? 물론 노년의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외로움은 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백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내가 기대어 쉴 수 있는 마음의 그늘. 이것이 없으면 매일 아침 눈을 떠도 그저 하루를 버틴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너무 길어진 인생에 대한 막막함이 숨어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자녀를 다 키워내고 나면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정말 나로 살아가는 시간, 후반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후반전에는 함께 뛰어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직장 동료도 자식도 배우자도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괜찮아, 이제 혼자도 익숙하니까.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이호선 교수의 책 나이 들수록 관계편을 통해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말합니다. 행복한 노년 준비를 위해 감정연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감정연금이란 내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쌓아가는 정서적 자산입니다. 돈은 줄일 수 있어도 관계만큼은 줄여선 안 됩니다. 돈이 연금으로 나눠져 매달 우리를 지탱하듯 감정도 관계를 통해 차곡차곡 채워질 때 우리는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나와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헌신한 우리는 정작 내 감정, 내 욕구를 돌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거울 앞에서 내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환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서로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관계. 서운함과 미움, 애정이 엉켜있는 가족과의 정서를 조금씩 건강하게 정리해 나가는 일.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 그리고 사회 안에서의 나의 역할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 그 모든 여정이 바로 감정연금을 쌓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자격이 있다. 손절보다 더 중요한 건 재정비입니다. 멀어진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다시 바라보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연금을 쌓아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저희의 인연도 계속되길 바라며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청춘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감정연금을 위한 첫 번째 걸음, 나 자신을 대해라입니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누군가의 누군가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동료, 누군가의 자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다 보면 정작 나라는 사람은 자꾸 뒷전이 됩니다. 거울을 보며 수고했다 고 말해본 게 언제인지,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감정연금의 시작은 바로 나와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환대하고 나의 감정을 소중히 다루는 것. 그게 먼저 되어야 비로소 가족, 친구, 사회와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나를 환대하고 있는가? 환대란 나를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실수한 나도, 부족한 나도, 상처받은 나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그런 따뜻한 환대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도 조금은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존심. 세상이 무시해도 나 자신만큼은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신감.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나이에 뭐든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입니다. 셋째, 자존감. 나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마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나대로 괜찮다는 안정된 감정입니다. 그리고 넷째, 자기애. 나를 아끼고 돌보는 따뜻한 관심. 혼자 밥을 먹을 때도, 혼자 길을 걸을 때도 내 안에 있는 내 편을 지키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혼자 지내도 괜찮은 사람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조용한 저녁, TV도 꺼진 거실에 앉아 내 감정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용기. 그것이 감정연금의 첫 납입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분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하루를 다 망치지 않기.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 존재를 의심하지 않기.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내가 그 구름을 따라가면 끝이 없지만 잠시 바라보다가 놓아주면 하늘은 다시 맑아집니다. 나만의 세계를 지키는 5가지 방법도 기억해 보세요. 나만의 취미와 루틴을 만들기. 외부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기준 세우기. 감정을 글로 쓰거나 말로 표현하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연습하기. 내 마음의 소리를 자주 들어보기. 이 5가지는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아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간관계에 지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기대, 너무 큰 책임감, 그리고 자기 소외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노력하고 있음에도 관계가 어렵고 상대에게 맞추다 보니 내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이 싫어지는 순간이 늘어날 때 그건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잠시 멈추고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있나 되물어야 합니다. 감정연금의 첫 계좌는 나는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환대하고 아껴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연금을 위한 2번째 걸음, 가족은 정서적 공동체다입니다. 가족. 태어나면서부터 맺어진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상처도 가족에게서 받습니다. 언제나 함께 있어 당연하다고 여겼고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막상 마음을 털어놓기엔 누구보다 어려운 존재입니다. 이호선 교수는 말합니다. 가족은 정서적 공동체다. 그 말은 가족이란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가족은 어떤가요? 만남은 적고 기대는 높고 갈등은 오래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족이기에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말하지 않아서 서로가 점점 멀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어른이 된 자녀는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부모는 자녀에게 조심스레 눈치를 봅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를 공부하지 않으면 서로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호선 교수는 말합니다. 다정할 용기가 필요하다. 가족 사이엔 때론 어색함을 무릅쓴 다정함이 필요합니다. 요즘 어때? 고생 많았지? 이런 단순한 말이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엄마니까 참아야지. 남편이니까 책임져야지. 이런 역할의 틀은 감정을 누르고 진짜 마음을 가리게 만듭니다. 이제는 감정에 솔직해져야 할 때입니다. 나도 힘들어. 그 말에 상처받았어. 이제는 나도 쉬고 싶어. 이런 감정 표현은 가족 간 신뢰를 다시 쌓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의도적인 회복의 노력이 없으면 거리는 더 멀어질 뿐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 용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가족 사이에도 건강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서로를 잃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각자의 시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좌절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조건 도와주고 감싸기만 하면 서로가 독립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실망할 권리, 넘어질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정서적 독립을 위한 길입니다. 부부 사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갱년기를 지나며 몸도 마음도 예민해지는 이 시기엔 이해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관계가 회복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착취적인 가족, 즉 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빼앗는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내야 합니다. 피해자임에도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희생을 강요하는 가족이라면 당신의 삶을 위해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에너지 분배가 필요합니다. 가족에게만 모든 감정을 쏟다 보면 정작 나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함도 거리감도 자기 보호도 모두 균형 있게 분배해야 우리는 관계 안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감내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감정연금처럼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의 틀을 새로 짤 때입니다. 사랑은 지속되어야 하되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감정연금을 위한 세 번째 걸음. 나이 들수록 우정은 중요하다입니다. 젊을 땐 사랑이 중요했고 중년엔 가족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주는 건 바로 우정입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내 감정을 눈치 보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존재 하나만 있어도 삶은 훨씬 덜 외롭고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호선 교수는 말합니다. 사랑은 독점적이고 강렬하지만 우정은 보편적이고 찬란하다. 사랑은 때로 소유하고 싶어지고 가족은 때로 의무가 되지만 우정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저 같이 있고 싶은 마음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우정은 노년의 감정연금으로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친구를 잃어갑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의 손을 놓고 삶의 리듬이 바뀌면서 자연스레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우정은 그저 옛 인연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만나야 좋은 친구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잘 맞아도 연락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결국 희미해집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여 시간을 내고 감정을 투자해야 지속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호선 교수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듣기보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가? 내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평가하는가? 어려운 상황일 때 연락이 잘 되는가? 나를 자주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자주 만남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가? 내가 계속 에너지를 뺏기는 느낌이 드는가? 이 질문 중 3개 이상의 답이 그렇다라면 그 관계는 감정연금이 아니라 감정부채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우리는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친구를 돌보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내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내 삶을 지켜봐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정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연락, 생일이나 기념일의 짧은 메시지, 함께 차 한잔하는 시간. 이런 작은 행동들이 10년, 20년의 우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친구를 만나려 하지 말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 노력해야 합니다. 타인을 평가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따뜻한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정의 기본값입니다. 혹시 지금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공간에서 비슷한 관심사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공통의 취미는 나이와 배경을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사랑은 지나가고 가족은 멀어질 수 있어도 우정은 늘 곁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우정을 아끼고 새롭게 만들며 조금씩 다듬어 가세요. 그 관계들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끊어내야 할 3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친구,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친구, 늘 부정적인 이야기로 내 기운을 뺏는 친구.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정을 가장한 감정 소모일 뿐입니다. 내 감정연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리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정연금을 위한 4번째 걸음, 만나고 관찰하고 공부하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니 덜 피곤하고 상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자유롭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호선 교수는 단언합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말 속에는 사실 상처받기 싫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고. 중년 이후의 사회적 관계는 회사나 조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라는 사람의 매력과 노력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전처럼 직함이 이끌어주지도 않고 상대가 먼저 다가와 주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찰과 공부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꾸만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오해하거나 괜히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찰해보면 그 사람의 말투, 행동, 표정 속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공감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무조건적인 친밀감보다 적절한 거리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거리감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정중한 거절의 기술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 일정이 꽉 차 있어서요. 이런 말들을 예의 있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자기 삶의 리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에게 미안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돌봄의 기술입니다. 상대의 실망을 내 탓으로 넘기지 않고 나의 결정을 존중하며 내 감정을 스스로 다독이는 연습. 나는 괜찮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내 삶에 필요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알아야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기술은 칭찬의 힘입니다. 그 옷 잘 어울리세요.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고 당신의 이미지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합니다. 칭찬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어디서든 유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적절한 리액션, 따뜻한 눈빛, 조금 여유로운 미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유쾌한 사람 곁엔 사람이 모입니다. 그 유쾌함은 결국 내 삶의 여유와 안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사회적 관계는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 5에서 7명 정도의 관계를 정서적으로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아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정말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관계를 늘리지 말고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과의 깊고 단단한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사회적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정중하게 선을 지키면서도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할 수 있는 사람. 굳이 자주 보지 않아도 필요할 때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당신은 이미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나와 타인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서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상대의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 그 연습이 쌓일수록 우리 삶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100세 시대를 훌쩍 넘는 지금, 인생은 길어졌지만 그만큼 외로움도 길어졌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도 어느 순간 점점 멀어지고 하루하루가 느리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호선 교수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과 함께 사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즉, 외로움을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가장 단단한 기술입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건 단순히 내 곁에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줄여주는 것은 깊이 있는 관계와 자기 삶에 대한 애정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아끼고 관계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은 비록 혼자 있어도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눈빛을 마주하고 목소리를 나누고 작은 손길을 주고받는 그 순간들 속에서 나의 존재 의미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확신은 어떤 연금보다 든든한 감정연금이 되어 우리를 외로움의 그림자에서 지켜줍니다. 나이 든다는 건 조금씩 비워가는 일인 동시에 조금씩 채워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볍게 비우고 따뜻하게 채우면서 혼자이되 결코 외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건 관계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마음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 한번 마음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탱해줄 가장 든든한 감정연금이 될 것입니다. 청춘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시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력하는 당신이 바로 청춘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다음 만남을 기약한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도였습니다.